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아미미술관 근처에 젖소 축사가 들어섭니다. 아직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경우 축사 건설이 시작돼 아미미술관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민들은 맑고 예쁜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 환경을 더럽힌다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있는 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 어느 것 하나 자연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사는 마을 주민들이 당진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깨끗한 환경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인데요. 젖소 축사가 들어오는데 그 수가 무려 500마리라고 합니다. 젖소 축사가 들어서려는 순성면 성북 1리에는 아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미술관이 어우러져 있어 당진 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꼭 가봐야 할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2015년 9월경 약 3,7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초지 이용 신청이 접수됐고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4일에 갑작스럽게 축사로 이용 목적이 변경됐고 사실상 초지 이용 허가가 난 곳에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반대를 하며 농성을 벌이기에 이르렀는데요. 정확한 반대 이유에 대해 대책위원장 원종성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젖소 500마리가 상당히 큰 대단지입니다. 근데 그게 오염이 됐을 때 우리 여기 상수도 여기가 근원지거든요. 상수도 근원지가 망가지면 당진천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환경운동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들지는 못한 망정 좋은 환경을 지키고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을 후손에게 잘 유지해서 물려주고자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젖소는 아주 큰 단지예요. 500마리라는 숫자는 젖소가 보통 많다고 해야 100마리인데 500마리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가꿔져 있는 벚꽃길, 또 당진 시민들이 휴식처, 또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환경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당진시에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운동은 우리 주민들이 여기 사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모두 노력할 겁니다. 저희는 이 아름다운 이 미술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충청남도에서 열 가운데를 꼽으라 하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미술관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드신 분은 좀 감각이 무뎌서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아미미술관 가고 싶은 곳 아주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미미술관과 좋은 환경 또 당진 힐링 코스의 벚꽃 이것을 잘 유지하도록 앞장서서 환경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동네에 못하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많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 보존을 위해 축사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인데요. 현재 축사가 들어서려는 위치는 가축 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곳 청정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축사가 건설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지역의 미화를 해치는 것이 아닌 시의 미화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예쁜 자연 환경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은 미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밝은 사회 노인대학 특강의 1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당진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어르신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렇게 김홍장 당진시장의 특강을 듣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 사회에 관심 많은 청년들 못지않게 진지한 얼굴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먼저 당진시에 많은 수의 노인대학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천안시 인구는 60만 명이지만 노인대학의 수는 3개에 불과하고 아산시 역시 31만 명의 인구 중 노인대학의 수는 3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당진시는 16만 명의 인구지만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수가 20개라고 말하며 읍면동마다 노인대학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건넸습니다. 이어 당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 7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매립지를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며 어르신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빼앗긴 매립지의 일부도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대법원에서 반드시 찾아오도록 할 것이며 당진시에서 배출한 많은 법조인들은 상황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며 희망적인 말도 건넸습니다. 평택시가 매립지를 가져가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거점 항구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있지만 세 곳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아산 평택항이 새롭게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부분이 없는 평택시에게 항만 사업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당진시 또한 항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와 송전탑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시설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시장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앞으로의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시민들 또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의 궁금사항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에 한 어르신은 노인들이 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싶지만 결국 밥을 먹는 것도 돈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복지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의회에 올라간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렸다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강을 마친 김홍장 당진시장은 어르신들과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하고 환한 미소로 악수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당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됐는데요.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의 개회식으로 시작된 제1차 본회의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휴회된 후 23일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심사 대상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재광 시의회 의장의 개회식으로 시작된 이번 본회의는 자세한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효권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안 의원은 지난달 22일 송산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지낸 것과 관련해
지방도 633호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방도 633호선은 일일 평균 약 2만 6천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지만 도로의 상태가 엉망이라며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두려움 속에 차량 운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사고까지 나오면서 도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633호선에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5분 발언 후 다음으로는 이재광 의원의 지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였는데요. 상정된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의사 일정 제3항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정 전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사말과 이규만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출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세입으로 경상비 등에서 5%를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돼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세부 설명을 맡은 이규만 기획예산 담당관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김기재 의원, 편명희 의원, 안효근 의원 등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는 의정자료 수집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위해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된 후 23일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율하는 자리였는데요.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며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홍기후 의원, 편명희 의원, 황선숙 의원 등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됐는데요. 위원장의 양기림 의원이 추천된 후 이의 없이 가결되면서 양 의원의 주도하에 부위원장 선출이 이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부위원장 선출에는 황선숙 의원이 추천됐고 역시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사말에서 황 의원은 더불어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며 간단한 다짐의 말로 대신했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 예산인 7,056억 원보다 1,146억 원이 증가한 8,202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가 전체 예산의 82.3%인 6,746억 원, 특별 회계가 14.7%인 1,208억 원, 기금은 3%인 248억 원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5일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옥시 논란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옥시 제품에만 해당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도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당진에서는 가습기 피해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옥시에 대해 당진의 여러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건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일이 터진 후에 알게 돼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런 사후 약방문식 조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논의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협의회 문정숙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옥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9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돼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된 사망자 14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모두 239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는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중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생명들인 우리 아이들과 산모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YMCA에서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잠복된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에게 이를 덮어두려 했던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론화가 늦어진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청결 제품의 성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페브리즈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로 꼽힌 살균제 성분은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입니다.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는 폐 상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흡입 독성 물질이며 흡입하게 되면 폐에 들어갈 시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페브리즈 겉면에는 미생물 억제제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 자세한 성분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성분 분석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광고에서 안 좋은 냄새를 없애주고 상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장면을 연출해온 페브리즈조차 유해 성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욱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페브리즈는 현재 섬유 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옥시가 시발점이 돼 국민들이 흔히 쓰는 제품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기업들의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취하는 행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한해 농사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은 수의 모내기를 하고도 모판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모판이 부족해 모내기를 미처 끝내지 못한 농가들이 있을 텐데요. 이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10일까지 모수구 말선 창구를 운영해 모판을 나눌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도래해 농업인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월 10일까지 모수구 말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수구 말선은 모판이 부족해 모를 심지 못하는 농가가 있고 모내기 후에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두 농가를 모 알선 창구를 통해 연결시켜주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들 중 모내기 후 남은 모판을 가진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로 알려주면 농업기술센터는 모판이 부족해 모내기를 다 마치지 못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알선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재배하고 싶은 품종과 필요한 수량을 반드시 알고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에 알려주면 됩니다. 센터 관계자는 모내기철에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들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3.3제곱미터당 이양주 수는 70에서 75주 정도, 1주당 3에서 5본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 발육에 좋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마셔본 기억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간접 흡연은 성인 흡연자가 담배를 들고 있는 위치와 아이들의 키높이가 비슷해 어린아이들과 아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마신 담배 연기 때문에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당진시는 이러한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8일까지 학교 앞 금연구역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담배 연기를 간접적으로 마시는 간접 흡연은 아기와 어린아이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집중돼 있는 학교 앞에서는 흡연을 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는 다수의 학생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앞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지난달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8일까지 집중 계도 기간으로 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합니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학교 정문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우 전방도로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시는 관내 초등학교 31개소와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8개소 등 총 5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번 계도 기간이 지나면 시에서는 스마트 흡연 단속기 등을 동원해서 흡연 피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며 흡연 발견 시 관련 조례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학교 앞 금연구역의 금연 의무에 대한 표지판도 부착하여 학생들 스스로 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지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낮 시간 동안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30도에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체적으로 10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진 지역입니다. 최저 기온은 11도로 비교적 시원하겠고요. 낮 시간 동안 27도까지 오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남동부 지역은 낮 시간 동안 최고 기온이 같은데요. 계룡과 금산 지역이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공주와 논산 지역은 12도로 시작해 최고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지역입니다. 청양은 충남 지역 중 가장 낮은 기온의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9도로 시작해서 최고 28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은 최저 기온 12도가 되겠고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이제는 반팔 입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자외선도 매우 강해지니까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음식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낮 시간 동안 냉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